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밝혀서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해보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섰군요. 그렇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28일 날 오후 기준으로 전국의 이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6.9%에 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위중증 환자가 629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 중에서 고령층 환자 비율이 84.4%에 달하는 상황이라 이 우려가 상당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85% 내외에 지금 중환자 병상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환자 병상 남은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지금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이게 또 뉴스를 굉장히 많이 또 시끄럽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고려하면 아무래도 여러모로 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문 대통령이 특별 방역 대책 회의 직접 주재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상황이 위중하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일단 연장한다 이런 취지네요. 어떤 대책이 좀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의 취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가지고 지금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또 강화하는 그런 결과는 지금은 이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방역 강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지금까지 논의를 기준으로 보면 방역 패스 이것을 이제 강화하는 그러한 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방역 패스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연령대로 하면 뭐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할 것이냐? 또 업종별로 보면은 노래 연습장이나 목욕탕 이런 데까지 포함할 것이냐? 뭐 이런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추가로 이제 쟁점이지만 특히 유효 기간을 정하는 문제. 이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정해서 6개월 이후에는 다시 이제 좀 방역 패스를 갱신해야 되는 그러한 취지의 이제 제도의 도입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6개월 후에 이제 만약에 유효 기간을 6개월로 두게 되면은 이 취지는 결국 추가 접종을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6개월마다 그러면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와중에 새 변이 오미크론 논란이 크네요. 그러니까 기존 PCR 검사로는 이게 발견해낼 수조차 없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할지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PCR 검사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감염이 어떤 변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는 추가로 이제 검사가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하면 오미크론 변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도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지역 감염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PCR 검사 단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PCR 검사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다른 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PCR 검사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가지 변이를 이 PCR 검사 자체적으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를 추가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은 발표되는 대로 후속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1% 금리 2천만 원입니다. 1% 금리 2천만 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특별융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시설 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약 10만 명 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명당 2천만 원 한도로 1% 초저금리 대출을 연간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이제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손실보상 대상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이 특별융자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헛갈리지 않도록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 대상인지 그리고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신청 대상인지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그다음에 전담 콜센터 1811에 7,500번,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신청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난번에 마스크나 이런 거 구매할 때랑 비슷합니다. 이 출생연도 끝자리가 1에서 6이면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5부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다만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보복살인 혐의입니다. 보복살인 혐의. 그렇습니다. 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 오늘 오전에 이제 경찰이 검찰에 넘겼는데요.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검찰 송치 장면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상 공개됐는데 살인 동기는 혹시 뭔가요? 죄송합니다. 계획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접근 금지 받으셨는데 왜 계속 스토킹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피해자는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24일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피의자 실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5살 김병찬. 적용된 혐의는 뭡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혐의가 이 특가법상의 이제 보복살인 및 보복 협박 혐의인 것이고요. 그 외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든지 주거침입 등등의 이러한 혐의 총 8개 혐의로 지금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애초에 경찰은 이 김병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그런 이제 좀 살인형의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범행 이 동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는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혐의를 좀 내용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지만 이 보복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해진 그러한 혐의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 거군요. 근데 피해자가 경찰에 5번이나 신고를 했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5번이나 신고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자가 했고 특히 이제 2번째 신고 이후에는 경찰이 이 법원을 통해서 이 접근 금지 신청이라든지 정보통신 이용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그런 조치가 이제 됐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이후에도 이제 범행이 이어지니까 추가로 신고를 했고 특히 이제 이 피해를 당하기 직전에는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켜서 경찰에 출동을 하도록 했는데 이 출동도 제대로 된 위치로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는데 이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범죄자를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찰 그리고 우리 사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제에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입니다. 네. BTS가 화면에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BTS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2년 만에 직접 팬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소감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좀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2년) 만에 이렇게 정말 대면 콘서트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 콘서트 이후로 한국에서도 이제 콘서트를 개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정도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저희 콘서트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The second Grammy nomination was truly something, and it really did mean something for us.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2번 정도 찍어서 넘어가면 그것도 우리 욕심일 수도 있어요. 네. BTS의 티켓 파워가 이번에 LA 공연에서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관객 수가 한 번 공연을 할 때 한 4만 7천 명 정도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티켓을 판매해 보니까 2차례 공연한 게 한 10만 6천 명, 그러니까 한 차례 공연에 5만 3천 명 정도가 모인 거죠.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이 모였다라는 점에서 역시 BTS가 세계적 스타로서
티켓 파워를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록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또 기존의 기록을 경신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LA에 있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공연인데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4번 공연이 다 매진된 그런 기록을 또 BTS가 세웠고 여기다가 이제 최다 티켓 판매 기록을 경신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유튜브 스트리밍 송출까지 한 것은 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가는 우리 이 K-팝 스타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